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지기 박진영입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딱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2023년 6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도는 군사, 농업, 산림, 환경 등 4대 규제를 해소하며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 속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에 G1 방송에선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꺼져가는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심폐소생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 춘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네, 활기 넘치는 춘천시 소개 영상 함께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를 넘어 전국 최고의 도시를 꿈꾸는 육동한 춘천시장과 탁월한 식견으로 춘천시 발전 방안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실 이원학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춘천시 편. 두 분과 함께 세계와 연결되는 미래 전략 도시 춘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님. 네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이 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민선자치 30년, 그간의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를 짚어주시겠어요? 예, 자치를 다시 도입한 거는 그동안 중앙 집권형 국가 운영에 한계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민주화 열풍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30년 전 자치를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자치제도는 그동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의 일을 갖다 주민 스스로 결정을 한다든지 재정 면에서도 과거보다 다소 나아진 면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라 사회 안정을 갖다 어느 정도 지킨 거는 자치의 그 근본이 있었다는 그런 평가조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는 앞으로도 고칠 게 많이 있죠. 너무 인류적이다 보니까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예외적인 그런 그 제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전국이 다 특별자치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정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통상 과거에는 2할 자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방에 없다는 얘기죠.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돈이 와서 3할 자치, 4할 자치가 돼야 된다는 거 하고 또한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사회 국가적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현재 자치제도가 걸맞은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평가하고 새로운 자치제도를 디자인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프로가 심폐소생 프로젝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치도 과거에 심폐소생을 해서 도입됐고 앞으로도 심폐소생을 해서 더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춘천 시민은 우리 육동한 시장과 함께해서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춘천시장으로서 임기 3주년을 맞으셨어요. 지난 3년을 뭐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좀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예, 오늘도 얘기했지만은 춘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즉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다라는 아주 좋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새 정부도 출범을 했어요. 네네네. 춘천시의 경우에는 뭐 주요 현안이 대통령 지역 공약의 상당수가 반영이 됐는데 예. 물론 뭐 지역의 모든 공약 사업이 향후 국정 과제 채택이 되면 좋겠지만요. 이것만큼은 꼭 채택이 되길 바란다는 것도 있을까요? 우리 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통령 공약을 만드는데 임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해가지고 아마 시가 원하고 해야 될 일을 갖다 대통령 공약에
거의 99%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국제과제에 녹여 담는 일이 남았습니다. 지금도 긴밀하게 노력하고 있고 정말 많은 과제가 있죠. 뭐 기업 혁신 파크, 도시 재생 혁신지구, 뭐 축구 전용구장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최근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도시 재생 혁신지구, 이것은 캠페이지를 일부 개발해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좀 단단히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네네.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하나로 꼽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박사님이 서운하실까 봐 박사님한테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과제 반영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춘천 지역 공약이 국정과제에 채택이 되기 위해선 뭐 정치권과의 공조라든지 행정 전략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뭐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울산도 방문하고 광주도 방문해가지고 지역에 대한 공약들, 그다음에 지역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에 대한 많은 토론회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강원도도 방문하셔서 뭐 춘천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건의한 그런 국정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출발한 또 국정기획위원회가 100대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공약, 그 사업들 안에 우리 춘천이 희망하는 사업들이 이제 넣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좀 더 치밀한 논리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또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많은 그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이 사업들이 또 새로운 정부의 장관, 차관, 뭐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들을 방문해서 이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춘천의 기반을 만드는 3년이었다고 한다면 한 단계 더 점프업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이 한 달, 두 달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네. 지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네네. 이 춘천시 공직자들이랑 치열하게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큰 대형 프로젝트를 세기도 어렵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서 다 일단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잘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이 새 정부의 모든 정책에 체화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보할 때처럼 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 시장이 개인과 우리 공직자들이 역량을 가지고 또 제가 또 나름 갖고 있는 중앙의 네트워크를 총망라해가지고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고 과거처럼 대부분의 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춘천의 미래를 꿈꾸도록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6동안 춘천시장을 반드시 믿는데요. 사실 요즘 경기가 바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은행 발표에 따라 보면 뭐 우리나라 생활 물가는 4년 새 약 20% 상승한 것으로 좀 조사가 됐거든요. 정부에서도 국정 운영의 초점을 이제 민생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시장님, 춘천시 차원에서도 이제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이 마련이 됐다고요. 네. 예를 들겠습니다. 네. 작년 12월 3일 날 계엄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춘천시는 딱 3일 만에 민생 경제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장이 돼서 그 계속 민생 정책 협의회를 20차례 열면서 계속 축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있을 때 바로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아주 그 기묘한 민생 대책을 그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자랑은 아니고 제가 정부에서 바로 그런 일을 늘 하던 사람입니다. 자랑하셔야죠. 예. 그 정부에서 제가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총괄했었고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바로 민생입니다. 모든 경제 정책의 최종 종착점은 민생입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춘천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긴밀하게 또 신속하게 또 포괄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그 정책들을 꾸준히 발표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며칠 전에도 다시 민생 경제 대책회의 개최를 재개했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어떤 마른 수건을 짜내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열정으로 춘천 시민들의 어떤 애로, 소상공인의 어려움, 그 서민들의 아픔을 갖다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뭐 첫 번째 손동작도 나오면서 굉장히 든든한 말씀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또 춘천의 대표적인 그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하면은 바이오 산업이 제일 먼저 네네.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네. 시장님 최근에 그 세계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 미국 보스턴도 찾으셨잖아요. 예,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예, 그 바이오의 성지가 지금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에서 지지난주에 큰 규모의, 세계적 규모의 바이오 USA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춘천의 기업들이 9개나 진출을 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유수의 그 바이오 기업들이 다 망라가 됐습니다. 그 큰 면적에 대한민국과 춘천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물리적 면적뿐만 아니고 내용적으로도 또 미래지향적으로 춘천과 대한민국이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춘천에 바이오 산업을 씨를 뿌리신 백예섭 시장이라는 분께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또 아울러 생명공학, 바이오 분야 세계적인 한국인들의 네트워크인 K바이오엑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춘천은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고 이번 보스턴에서도 같이 큰 포럼을 열었습니다. 춘천의 역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백예섭 시장을 인용했지만은 제가 춘천의 바이오 산업을 많은 기업들과 또 연구자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그 꿈을, 배시장의 꿈을 반드시 춘천에 더 크게, 더 원숙하게 이뤄낼 그 각오로 이번에 보스턴을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춘천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 덕에 뭐 미국 보스턴도 찾아갈 수 있었겠죠. 네네. 네, 춘천시가 또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사업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작년 그 4월에 저희가 전국에 5군데 중에 하나로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특화 단지 추진을 통해 가지고 약 2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CDMO 그 바이오 그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또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이런 중심에 춘천이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와 시와 기업들 간의 시스템이 이미 마련됐고 이제 정부와 더불어서 사업이 본격화되면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천의 바이오를 도약시키고 더 심화시키는 중요한 기재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우리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신데 옆에서 벌써 입이 움직이고 계신 걸 제가 봤습니다. 춘천 바이오 산업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우리 국가적으로 바이오 산업은 뭐 반도체, AI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아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게 바이오 산업일 것 같습니다. 춘천시가 이제 시장님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첨단 지식 산업 도시 이제 최고의 교육 도시라는 프레임인데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이오 산업을 미래에 더 크게 발전시키는 전략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단지라든지 기업 혁신 파크라든지 다양한 이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조업보다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춘천시에서는 광역 단위의 그런 연구개발 특구를 또 지정받기 위해서 국가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춘천의 바이오 산업이 송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오송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앞서가는 지역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해외에 갔다 오신 것처럼 글로벌한 네트워크들을 점점 확대하면 우리의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연구와 개발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 유치 혹은 뭐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시장님, 네네. 춘천의 기업 혁신 파크와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추진 또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업 혁신 파크는 이제 작년에 그 공모를 통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됐고 현재는 그걸 움직이기 위한 그 투자 회사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PFV가 만들어집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통합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금년 말하고 내년 초까지 정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늦어도 내년 중반에는 10년을 그 큰 시계를 가지고 사업 추진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파크는 현재 광판리에 110만 평의 인구 3만을 목표로 정밀 의료를 기반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춘천 미래의 축소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서 춘천의 그 첨단 지식산업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지대로 확고하게 만들겠습니다. 수열 그 에너지 클러스터는 지금 소양댐 밑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제 기초적인 부지가 이제 조성되고 있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내년부터 조성이 됩니다. 소양강 깊은 곳에 있는 찬물을 이용해 가지고 쿨링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스마트팜 여러 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이제 그런 물리적인 그 일정은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치밀하게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산업이 이제 지역 간에 분산되면서 경쟁 체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춘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열을 활용하는 장점, 또 지리적 여건, 환경적 여건을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 산업과 데이터베이스가 춘천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도 아울러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요. 두 분의 열정이 저에게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이 땀을 좀 식혀야 될 것 같거든요. 춘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저희가 함께 취재해 왔거든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춘천의 장점 꼽자면 사람들이 푸근한 그런 정도 있고 투박하면서도 아주 다정다감하다 그래요. 요새는 진짜 너무 좋아요. 강 같은 데도 여름에 가면 좋고 저 다리 해놓고 저쪽으로 걸어서 운동 가도 너무너무 좋고 생각보다 맛집이 많다. 춘천하면 닭갈비만 생각할 수도 있는 약간 골목골목 맛있는 데가 좀 많아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명동이나 강대 후문같이 인프라가 한 번에 모여져 있는 곳이 많으니까 여기만 가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서울처럼 이렇게 뭐 경쟁이 심하지 않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랄까 뭐 방과후 교실이라던가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이건 좀 아쉽다. 해서 먹고 싶다.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살으려고 40년 만에 와서 이제 5년 차 됐는데 일자리가 찾기가 힘드네요. 노인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내 차례가 올지 않을지도 몰라요. 생긴다고 해도. 버스 배차가 조금 아쉽다고 느꼈는데 배차 간격도 너무 좁고 하다 보니까는 이용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청년 일자리 지원이나 이런 대외 활동 같은 지원 같은 거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게 지원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객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 그러면 너 여기 뭐 먹거리가 어디 있어요? 뭐 여기 뭐 볼만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상인들이나 오는 사람들 얘기가 단순히 요 옷 몇 가지만은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오지. 뭐 여기 손님이 뭐 많이 와가지고 경제 활성화하는 게 우리는 뭐 최고의 바람이죠. 공장이나 그런 게 좀 없죠. 사실 다 수도권에만 몰려 있고 일자리들이 회사를 여기 들어오거나 정부 주체 일자리가 좀 많아야 될 것 같다. 일자리 창출해서 공무보다도 이렇게 뭐 어떤 큰 사업체, 업체, 뭐 큰 기업체들 많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와 있으면 나에게 춘천시랑 굿. 좋습니다. 살기 좋습니다. 그래도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발디딤을 도와줄 도시 아닌가. 춘천만 오면 이렇게 안정감이 드는 그런 아늑한 곳.
나의 인생이죠.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묻힐 거니까. 편하고 익숙한 거? 대학교 때부터 여기 살았으니까. 분위기 자체가 강도 있고 좀 전체적으로 힐링되는 곳이 많다. 춘천은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변 환경도 좋고 이쁘잖아요. 뭐 밤 야경도 너무 좋아요. 꽃을 좋아해서 그런지 꽃에 비유하고 싶어요. 네, 춘천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서울처럼 경쟁이 심하지 않다. 혹은 버스 벤처가 조금 아쉽다. 또 어떤 분께서 춘천시란 나에게 편하고 익숙한 곳이라는 말씀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시장님,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이 여러 의견을 주셨어요. 이것만큼은 꼭 답변을 드려야겠다는 것도 있을까요? 먼저 그 시민들이 여러 가지 아쉬운 건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꽃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죠? 푸근하다. 맞습니다. 또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안도가 되고 저도 기쁩니다. 다만 이제 많은 얘기가 있으셨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일자리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죠?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인구도 지키기 어려운데 일자리 때문에 젊은이들이 춘천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하는 모든 일들, 태권도 세계연맹 유치, 아까 말씀드린 기억혁신파크, 춘천역 역세권 개발, 지금 이제 꼭 이룰 캠페이지 도시대전 혁신지구, 이게 다 뭡니까?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기초를 만드는 것이 시정이 제가 3년 동안 우리 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가서 기업들을 유치해오는, 모셔오는, 또 아까 공공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들도 예를 들면은 아까 이 박사 말씀하신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가지고 중앙의 연구기관들을 크던 작던 춘천에 많이 가져오는 이런 노력들을 이제 다음 내년부터, 지금부터 쭉 하겠습니다. 적어도 일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직업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춘천을 등지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더 나아가서는 없도록 하는데 남은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시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 시장님, 우리 그 춘천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 도시거든요. 1000만 관광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러 관광 활성화 방안, 이거는 또 어떻게 세우셨나요? 지금 뭐 춘천에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그 사람을 모이는 이벤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감자 페스타가 최근에 있었고, 네. 저희 온이동 근화동장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또 많은 그 문화예술 행사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춘천에서 세계 그 태권도 대회가 열리고 또 세계 태권도 문화축전도 열립니다. 이것이 다 왜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춘천에 모셔오기로 하는 겁니다. 또 춘천이 갖고 있는 호수와 빼어난 자원들, 자연 자원들을 지금 다 그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 더 웨이브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고, 크게는 이제 그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이런 사업도 요즘 최근 경기가 어려워서 조금 주춤만 하고 있지만은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체류형 관광이 굉장히 어렵고, 또 요새 그 관광 트렌드가 다 개별 관광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000만 관광 시대가 꿈이 아니고 빨리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춘천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의 관광 홍보대사가 되셔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천은 굉장히 빼어난 도시고 또 수도권 접근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시장으로서의 그 촉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 중간에도 있었지만 내년에 이제 춘천시에서 세계 태권도 품재 선수권대회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쳤잖아요. 현재 준비 상황은 좀 잘 되고 있나요? 예, 올해 이제 7월에는 그 코리아 오픈 태권도 대회가 있고 세계 태권도 문화축전이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문화축전은 3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축적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태권도의 각종 국제 대회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대회 중에 하나인
품새 선수권대회를 우리가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된 일은 아니고 저희가 세계 태권도 연맹 육지를 확정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경험과 노력을 했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그 세계 태권도 연맹의 국제적인 주요 리더들하고 이제 굉장히 친밀해졌습니다. 네. 그런 관계를 10분 활용해가지고 얼마 전에 경쟁 도시를 가볍게 따돌리고 춘천이 확정된 바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한 그 노력을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품새 선수권 대회를 이제 준비를 착수를 해야 됩니다. 내년 10월경으로 예정돼 있고, 그때면 아마도 우리 춘천의 그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가 이제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내년에는 아마 그 행사도 아울러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시고 네. 좀 입이 마르실 것 같은데 혹시나 괜찮으시면 물 한 모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렇게 큰 행사잖아요. 굉장히 큰 행사인데 체류형 관광객들로 인해서 생활 인구가 증가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생활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구 감소라든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생활 인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뭐냐면 생활 인구가 늘어오면 그 사람들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일자리에 따라서 정주 인구가 늘어가지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특히 최근 정부에서 뭐 4.5일제라든지 주민등록의 그 복수 허용 같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다음에 비수도권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렇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 위에도 춘천 같은 경우는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생활 인구를 정주 인구로 연계하고 정주 인구가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머무른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주셨는데 인구 얘기가 나왔잖아요. 최근 박사님이 조사한 그 보고서에 지난해 도내 인구가 151만여 명으로 18개 시군 가운데 17곳이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춘천의 경우에는 뭐 지난해 357명이 줄어들었는데 춘천시 인구 대책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박사님이 도움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춘천은 다양한 이제 사유 때문에 머무르는 사람을 살펴보면 유일하게 이제 직업 관련된 부분에서 청년층 직업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약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라든지 기업 혁신 파크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고 그 부지에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오게 된다면 그 청년들이 교육을 받으러 춘천에 왔다가 일자리가 있으니까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왔다, 일자리 때문에 머무르고 그 일자리가 결혼으로 연계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런 아주 모든 것에 이제 만족스러운 도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간들에 기업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춘천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답변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 춘천시 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저희가 많이 이 시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무겁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지역의 현안을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OX 시간입니다. 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동그라미와 X, O와 X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OX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 춘천이 최적지다. 하나, 둘, 셋. O였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춘천시 축구 전용구장 유치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역시나 O를 들어주셨고요. 세 번째, 춘천의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된다. 하나, 둘, 셋. 역시나 우려가 되셨고요. 네 번째, 제2경춘국도의 연내 착공 솔직히 어렵다. 하나, 둘, 셋. 답변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주관식입니다. 한 분씩 짧은 단어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춘천시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네모다. 하나, 둘, 셋. 예, 연결이라고 해봤습니다. 연결이라고 답을 해주셨고요. 춘천시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네모다. 박사님, 하나, 둘, 셋.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장.
확장이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2번 사실 저는 이 축구 전용구장 얘기가 저희가 앞서서 나왔었는데 두 분 다 동그라미 5를 해주셨거든요. 시장님께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예, 얼마 전에 동그라미, 얼마 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죠. 춘천시는 적극적으로 그걸 하고자 했는데 이런저런 시민들이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하면서 그 문제가 춘천에 버젓한 축구 전용 경기장이 없으니까 생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ACL 그 대회 유치와 관련된 일을 겪으면서 반드시 전용구장을 만들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야 춘천이 축구 문화를 선도하고 춘천 시민이 축구를 더 잘 즐기고 또 축구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축구 전용구장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말씀드린 대로 새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도 넣은 바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조를 하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처음으로 엇갈린 답이 나왔습니다. 4번 문제인데 제2경춘국도의 연내 착공 솔직히 어렵다. 시장님은 동그라미, 우리 박사님은 X라고 들어주셨죠. 먼저 시장님 말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멜렛 착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현재 이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준비를 하다 보면은 연내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내년 초에는 가능할 거다 하는 거고 뭐 몇 달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탄탄히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도로를 만든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사님 답변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이제 준비됐던 사업이고 지금 경기나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두른다면 공사가 착공이 돼서 지역의 이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바람으로서 저는 긍정적인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던 춘천시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거 우리 시장님께서는 연결이라고 해주셨고 네네. 연구원님께서는 또 확장이라고 하셨는데 연결은 어떤 표현인가요? 제가 오늘 얘기한 게 많은 게 이제 물리적 인프라를 많이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제가 시장으로서 추구하는 것은 춘천을 따뜻하고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고 집단과 집단이 연결돼서 서로 돕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면에서 연결을 강조한 거고요. 또 연결하면은 생각나는 게 교통시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춘천이 이제 서울하고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KTX가 곧 들어오고 GTX-B가 2030년까지 춘천까지 옵니다. 또 철도도 더 확장해야 되고 많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연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확장이라고 답변을 해주실 때 박사님의 그 이야기까지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함께하지 못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춘천시 편 어느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자치단체장이 선곡한 히트송을 들어보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시장님, 오늘의 주제. 세계와 연결되는 미래 전략 도시 춘천에 딱 맞는 히트송을 선곡해 주셨다고요? 사회자님의 그 기대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는 사실은 제가 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늘 부르고 듣던 노래입니다. You will never walk alone.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 지금 힘들지언정 누군가 나를 보고 있고 나를 돕고 있다. 같이 걷고 있다. 이런 뜻을 담는 노래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시장을 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고 앞으로도 이 노래에 많이 의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혼자가 아니고 시민 여러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육동한 춘천시장과 이보다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한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춘천시 편 어떻게 보셨나요? 춘천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발판 삼아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중심 도시로 도약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